여러분, 드디어 베이킹 룸투어 영상 겸 Q&A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이킹 룸 관련된 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Q&A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로 좀 질문이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베이킹 장비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었고, 두 번째는 베이킹 도구에 대한, 세 번째는 재료에 관련한 질문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촬영 장비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적어뒀는데 조금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룸투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정말 그냥 룸이거든요. 그냥 방 하나? 룸투어라고 하면 보통 약간 랜선 집들이 그런 느낌인데 저는 정말 그냥 작은 방 하나를 베이킹 룸으로 쓰고 있는 거라서 요게 답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현재 살고 있고, 베이킹룸은 원래는 제 친오빠의 방이었어요. 부모님 안방 따로 있고 베이킹룸 바로 옆방이 제가 자는 저의 방이고, 이 방은 오빠 방이었는데 몇 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집에서 나가게 되면서 이 방이 비게 된 거예요. 엄마랑 아빠는 이 방을 이제 드레스룸을 만들자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홈베이킹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작업대를 거실에 두고 했었단 말이에요. 촬영을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저 혼자 사는 집이 아니다 보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로 협조가 안 됐어가지고 내가 오빠 방을 내 베이킹 룸으로 쓰면 어떻겠냐 해서 오케이를 엄마 아빠가 해주셔서 방 2개가 이제 제게 되었습니다. 방은 요게 다예요. 간단하게 둘러보자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운데에 작업대가 있고요. 이쪽에는 제가 중간중간 쉬는 1인용 소파가 있고, 이쪽에는 그냥 원래 제 방에 있던 것들을 여기가 너무 심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장비들, 도구들 있고, 여기는 창문, 오븐, 이게 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옷장인데 너무 웃긴데 잡다한 저의 도구들을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옷장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아래는 틀 같은 것들 위주로 넣어놓고 숨겨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장비들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반죽기, 발효기, 오븐, 저것도 이제 피자 오븐. 반죽기는 스파 거예요. 언제 구매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창 얘가 엄청 인기가 많았을 때여가지고 공홈에 알림을 걸어놓고 어렵게 얻은 기억이 납니다. 진짜 잘 쳐져요. 반죽 성능 완전 만족스럽고요. 가격 값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온도가 좀 빨리 오르고 저속이 생각보다 좀 빨라요. 그래서 집에서 나중에는 스파이럴 믹서도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반죽기는 얘만 사용하고 있고, 스파이럴을 쓰게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끝까지 서브로라도 가지고 갈 의향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 다음 반죽을 치고 나면 이제 발효기가 필요하죠. 브로드앤테일러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전력이 안 맞았었나? 그래서 저는 브로드앤테일러 홍콩 공식 통해서 직구를 했고요. 홍콩 통해서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돼지코 연결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습도 조절은 따로 되는 건 아닌데 여기 안에 물 트레이가 이렇게 있어요. 저기에 물을 채워 넣으면은 보통 70에서 80%까지 습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 쓰고 있긴 한데 외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봄이랑 가을, 겨울은 너무 쓰기 좋은데 여름에는 저희 집이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는 집이어서 그러면 이제 소용이 없게 되더라고요. 얘가 또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은 못해가지고 여름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겨울이라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조그만 온습도계도 같이 넣어서 더블 체크를 해주는 편이고요. 이런 액세서리도 같이 팔고 있거든요. 이렇게 1층, 2층 두 판 올려서 발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의 오븐. 이거는 스매그 디지털 컨벡션 오븐이고요. 제가 구매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용하고 계시던 거를 받아온 거고, 받아올 때 얘가 원래는 그 스팀 기능이 있는 모델인데 스팀 노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영상을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도 좀 생각했을 때 딱 스팀 촥 넣어주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맥반석 쿠팡에 검색해서 구매했던 거고요. 뭐 구이용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 돌판은 네이버에 장수곱돌 베이킹 스톤 검색하면은 거의 바로 나올 거예요. 스매그 오븐 중에서 아마 이 모델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저렴한 모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은 피자 오븐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오놀드 코리아에서 협찬 제품으로 보내주신 건데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최근에 제 피자 영상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4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정말 화덕처럼 2분에서 한 2분 20초 정도 구웠을 때 색이 아주 잘 나서 만족입니다. 작동법도 쉽고 컴팩트하고 무게도 여자 혼자 그냥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무게고요.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고 진짜 마음에 듭니다. 청소를 안 해서 더러운데 이런 짱짱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도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EP1의 이 알리 오븐은 제가 저 오놀드 피자 오븐을 써보고 나서 제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걔는 당근을 하려고 지금 방 밖에 빼놨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는 가장 자주 쓰는, 항상 사용하고 있는 베이킹 도구들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펄프 반통입니다. 사이즈는 저는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어가지고 사이즈가 정확히 뭐라고 하지 못하고 이게 아마 제일 작은 게 500g짜리 반느통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제일 큰 게 1kg 반죽 들어가는 사이즈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나무로 된 것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화이트 펭귄, 네이버에 반느통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기서 구매를 했고요. 작은 애들이었는지 누구였는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이 중에 어떤 거는 베닉스 코리아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떤 것들은 직구한 건데 얘네랑 같이 구매를 해줬거든요. 쿠프 나이프예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기거든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펠설데즈? 되게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프루핑 박스 들어가면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해외 배송 포장도 잘 해서 와가지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제일 많이 물어보신 거. 저의 믹싱볼. 얘는 탈라 스톤웨어 믹싱볼이라고 검색하면은 나오는데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무거워요. 손목 조심해야 돼요. 이런 빈티지 스톤웨어 믹싱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쁜 게 잘 없어가지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많이 쓰는 실리콘 주걱들. 이게 있었는데 쓰다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똑같은 걸 찾았는데 이거 이마트에서 구매했거든요. 저는 실리콘 주걱 중에 이게 제일 잘 된다고 해야 되나? 제일 쫀득쫀득하고 저는 손반죽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되게 잘 돼요. 믹싱이. 이마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쿠팡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저 사워도우 밥 줄 때 항상 얘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없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지금 사워도우 밥 안 준 지 100년이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밥 주고 키우고 있는 이 유리병은 자주해서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또 많이 쓰는 초콜릿 왕 스크래퍼. 이거는 좀 치아바타나 바게트 이런 것들 할 때 자주 쓰는 거예요. 분할할 때 되게 좋고 또 치아바타 같은 애들은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얘네로 떠서 옮기기도 편하고 근데 이게 뭔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막 시퍼렇고 좀 간지나는 거 없나 해서 구매한 게 요겁니다. 저번에 서촌에 미페이스트리 갔을 때 거기서 구매한 거예요. 요거고요. 진짜 비쌌어요. 스크래퍼가 저는 이렇게 비싼 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콜릿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조금 조심해줄 필요가 있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스크래퍼예요. 저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다른 스크래퍼들보다 이렇게 탄성이 있고 이게 진짜 싹싹 잘 긁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서 똑같은 걸 사겠다고 인터넷 주문을 했었는데 걔는 이렇게 휘는 게 아니고 딱딱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걸 구매했었더라고요. 이 이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되는 필수템. 그리고 제가 덧가루 터는 용으로 쓰는 붓인데 계란물칠용 붓이랑 실험용 붓이랑 덧가루 털어주는 붓이랑 다 따로따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지금 수명이 다 해가지고 거의 얘만 남았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고속터미널 BNC 마켓 갔다가 거기서 사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온도계. 꼬르동에서 받은 온도계인데 그냥 이게 제일 저는 좋더라고요. 얘가 온도 측정도 좀 빠르게 되는 편이고 아주 좋습니다. 얘도 없으면 안 되는 온도계. 그 다음에는 최근에 정말 많이 썼던 요 밀대. 제가 얼마 전에 나무로 된 밀대를 샀다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그거 결국 환불했습니다. 무조건 균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는 어떤 면은 납작하고 어떤 면은 뾰족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 환불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쓰던 얘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쁘진 않지만 씻기도 편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얘도 쿠팡에서 본 것 같은데 BNC에서 샀나? 기억은 안 나요.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물어보는 또 요 덧가루 봉. 얘는 저는 쿠팡에서 샀어요. 티 우린망이에요 이게. 이렇게 원래는 옥소 티볼 또는 티 우린망 이렇게 쿠팡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쿠프 나이프인데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예쁜 나무 쿠프 나이프보다 저는 얘가 손이 제일 많이 가더라고요. 도르코 면도날은 그냥 면도날 따로 산 거고 얘는 쿠팡에서 구매한 건데 제가 그 베이커리에서 일할 때 거기선 다 얘를 썼었거든요. 엄청 가볍고 그립감도 괜찮고 그래서 저도 그때 따라서 샀던 쿠프 나이프 치면은 나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프. 원래 제가 이 제우스 거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꼬르동 다닐 때 쓴 건데 진짜 짱짱해요. 이게 어떤 빵이든 다 썰 수 있어. 그 딱딱한 호밀빵도 얘로 썰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짱짱하고 좋은데 무게감이 좀 있어서 저는 가벼운 거를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한 게 이거예요. 이거 글로벌 나이프인데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무 만족해요. 빵칼치고 굉장히 가볍고 날도 아주 잘 듭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글로벌 과도인데 크라상 라미네이션 할 때 칼집 넣잖아요. 그때 항상 얘로 쓰고 있어요. 이것도 그립감도 너무 좋고 마음에 아주 듭니다. 그다음에 도마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 까만 조그만 것도 에피큐리언이고 릴스 배경으로 많이 사용했던 요 왕 도마도 에피큐리언에서 구매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여쭤보셨던 요 바게트 로더 테무에서 샀는데 길이가 38, 40 정도 되는 로더 사시면 가정용에서 굽는 바게트 하기에는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저울. 큰 저울은 요거 쓰고 있어요. 보통 반죽이나 큰 재료 같은 거 계량할 때는 다 이걸로 쓰고 소금이나 이스트 재야 될 때는 아쿠바 저울 쓰고 있어요. 이거는 셰프메이드 장갑인데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얘네는 USA 펜인데 이게 논스틱 펜인데 엄청 짱짱하더라고요. 완전 추천합니다. 특히 이 각진 거 말고 이렇게 된 애들은 버터 같은 게 새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거 완전 강추입니다. 저는 저 USA 펜은 와니가 선물해 준 거고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방금 보고 생각났는데 요 바게트 천 이것도 전 테무에서 구매했는데 40cm짜리를 사면은 가정용 바게트 사이즈로 쓰기 아주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대는 이케아에서 구매한 토른미켄 키친 아일랜드예요. 126에 77cm라고 스펙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도마 없이 여기서 그냥 칼질 할 때도 있는데 괜찮냐 하시는데 칼 자국 엄청 나고 이렇게 약간 물곰팡이 끼듯이 꽤 되는데 저는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소중한 뭔가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 다음에 작업대가 하나 더 있는데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하얀 배경에서도 해보고 싶어서 예전에 구매했던 건데 이거는 트로텐 테이블이라고 마찬가지로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었고 막상 사고 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했는데 이렇게 구석탱이에 처박아 놨다가 피자용으로 쓰기 좋아졌습니다. 높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가장 자주 쓰는 베이킹 도구는 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재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보자면 특별한 거는 사실 없어요. 구매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재료를 제가 고르는 기준,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 저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네이버로도 구매를 하고 쿠팡으로도 구매하고 그다음에 컬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온라인은 거의 그냥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네이버, 쿠팡, 컬리. 오프라인은 그냥 이마트 많이 갑니다. 이마트가 집에서 제일 가까운 마트여가지고. 아 그리고 재료를 선물 받을 때도 있고 주변에 베이킹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갖다 주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원래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러면은 아예 하나도 안 사오는 스타일인데 짐을 늘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웬만하면 아무것도 사오지 말자주의인데 가끔씩 뭔가 저거 궁금한데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일본 왔다 갔다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럴 때 가끔 일본에서 사오는 것도 있고 그 일본도 브랜드가 몇 곳 있어요. 딱 정해진 베이킹 관련된 토미즈라든지 가끔 아주 가끔 사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재료 선정 기준이 뭐냐? 저는 그냥 많이 써봤던 거 계속 똑같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 프랑스 밀가루. 다양하게 제가 사용을 해봤고 맛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제 입맛에는 T65 중에는 블랑브루즈아가 맛이 괜찮아서 걔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작업성도 괜찮은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제가 원래 그
이탈리아 밀가루 사용을 꽤나 하고 있었잖아요. 포카치아나 치아바타도 하고 피자도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데 저번에 여름에 벌레 소동을 한번 세게 겪고 나서 원래 제가 많이 쓰니까 그냥 큰 포대로 구매해서 포대를 브루토 통에 넣어놓고 그때그때 락앤락에 넣어서 쓸 만큼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벌레가 우글우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큰 포대는 구매하지 않고 있고 무서워가지고 소분으로만 구매를 하고 그 소분도 근데 아무튼 간에 큰 포대에 있던 거를 열어서 재포장을 한 거기 때문에 다 뜯어서 한 번에 다 락앤락에 놓고 그냥 여기 작업대 밑에 이렇게 보관을 해두던지 아니면은 제가 지금 이태리 거는 세몰라만 재구매해서 사용 중인데 배송 받자마자 바로 비닐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버렸어요. 이탈리아 밀가루는 냉동 보관에 해두고 있고 프랑스 밀이랑 이 코끼리 강력분 얘네는 그냥 실온에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얘네는 벌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저는 그냥 실온에 두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름에 엄청 습해서 그때 벌레가 확 생겼던 것 같은데 실온 보관 가능한 재료들은 실온에 두고 당연히 냉장 필요한 제품은 냉장에 두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거의 뭐 물, 밀가루, 소금 이런 거 위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재료를 구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이 너무 뭔가 답변이 안 될 것 같은 너무 별게 없죠. 뭔가 시크릿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촬영 장비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조명은 고독스에서 구매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얘가 좋은 게 뭐냐면 밝기 조절도 되는데 따뜻한 느낌 쪽으로 아니면 차가운 조명 느낌 이런 것도 조절이 돼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촬영할 때 쓰는 삼각대, 거치대 같은 거는 얘로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촬영용 거치대라고 검색했을 때 나온 애들로 되게 예전에 구매했던 거치대입니다. 멋진 삼각대도 있거든요. 요거는 레오포토 건데 요거랑 이 다리랑 따로 해요. 정말 잘 쓸 줄 알고 샀는데 한 번 썼어요. 그리고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 이거예요. 쿠팡에서 산 거거든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되게 오래 써가지고 새로 사야 될 것 같아. 지금도 얘로 쓰고 있어요. 조명이랑 그 삼각대 거치대는 얘네가 다고 촬영은 요거 지금 찍는 이거 하나로만 하고 있어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입니다. 굿. 그러면 지금 베이킹 장비, 가장 자주 쓰는 베이킹 도구들 보여드렸고 재료에 관해서 이거는 뭔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긴 한데 뭔가 더 필요하고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방금 마지막으로 했던 촬영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방 크기는 지금 여기가 발코니 터서 5평 반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충분히 조그만 곳에서도 홈베이킹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빵방 관련해서는 얘기를 다 했고 Q&A로 넘어가 볼게요. Q&A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댓글 달아주신 거랑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 달아주신 거랑 여태까지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인스타 스토리로 우물했을 때 받았던 질문들 다시 다 읽어보고 가장 겹치는 게 많았던 질문들 위주로 뽑아봤어요. 다 이어지는 내용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첫 번째는 시작하게 된 계기
베이킹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냥 스토리를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막 놀다가 저희 친오빠가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저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공은 아니지만 원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디자인도 관심 있어 했고 학생 때 미술 막 1등하고 상 많이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미대를 갈 거라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미대를 가진 않았고 그래도 미술을 하던 게 있었어서 그런지 조금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친오빠가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부모님 지원 통해서 디자인 관련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영어 학원 다니고 포트폴리오 학원도 같이 다니면서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영어 시험 보고 포트폴리오 다 제출하고 이제 호주로 떠났습니다. 학교가 돼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학교로 바로 들어가는 그 루트로 가진 않았고 랭귀지 하고 그거 마치면 먼저 디자인 학교를 들어가고 바첼러 학사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로 정해졌었는데 길이 학교를 들어갔어. 코로나 그게 처음 이제 생긴 거예요. 랭귀지 다니다가 이제 막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 막 사부작 배우고 있을 때 아무튼 되게 조금밖에 못 다니고 갑자기 코로나가 확 터져서 그때 당시에 오빠도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희 엄마가 잠깐 자기도 호주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방학 때 오빠랑 저랑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호주로 돌아갈 때 엄마도 같이 여행 겸 한두 달만 있어 보고 싶다 해서 아빠는 집에 계시고 셋이서 호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온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처음 다들 걱정이 많았죠. 특히나 이제 엄마는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대처를 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아빠가 다 들어와라 해서 다 같이 다시 한국에 급하게 들어왔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저 학교 다 같이 다니던 친구들은 줌 수업으로 대체를 많이 돌렸었고 저희 오빠도 그랬고 근데 저는 호주에 있을 때 내가 해보고 싶어서 도전해보고 싶어서 내 선택에 의해서 갔지만 가서 너무 힘들고 항상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단 말이에요. 한 1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왜냐면 제가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되게 집순인데 이게 아무리 집순이어도 한국 집에 있는 그런 거랑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랑 대화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집에만 있고 집, 학교, 집, 학교, 집, 학교 이거 말고는 사람을 만날 일도 잘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저는 그때 오빠랑 같이 둘이서 살았는데 오빠는 또 좀 외향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항상 집, 학교,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집에 혼자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때 많이 뭔가 엄청 힘들고 우울하고 한국에 빨리 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엄청 컸을 때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심지어 학교 들어간 지는 뭐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다시 안 돌아갈래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프로그램 취소하고 자퇴 엔딩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할 게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한국에서. 할 게 없어서 그때도 한 1년 놀았던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빵을 배워볼 생각 없냐 하시는 거예요. 르꼬르동 블루 제빵 과정이 여기 서울에 있다더라. 숙명여대에 있다더라 해서 그래? 그럼 해볼까? 하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베이킹이라는 걸 접해본 적이 없는 정말 백지의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조그만 쿠키도 만들어 본 적 없었던 상태에서 르꼬르동 블루 숙명을 가게 됐어요. 제빵 과정으로 들어갔고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 보니까 분명히 얻을 건 많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뭘 모르고 가서 제대로 흡수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손도 되게 느린 스타일이고 뭔가 하나 거슬리면 그거에 꽂혀서 이거를 다 끝낼 때까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될 때까지 다음 걸 못 넘어가고 이런 성격인데 그게 너무 제빵 이런 학원이나 클래스 같은 거 가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혼자 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반죽도 다 같이 치고 성형도 다 같이 하고 이런 느낌인데 너무 느리고 진행이 안 되니까 뭔가 얻은 거 되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과정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르꼬르동블로 다니면서 배웠던 뭔가 베이스가 잡히긴 한 것 같아요. 거기를 다니면서. 그러고 나서 겨울이었는데 베이커리 카페를 갔었어요. 어느 날. 근데 면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이커리 카페고 나 뭔가 지금 빵 과정도 수료를 했고 한번 면접 봐볼까 하고 그 자리에서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혹시 면접을 보고 계시는 거냐 직원을 구하시는 거냐 저도 면접을 보고 싶어요 하고 연락처 주고받고 이력서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갑자기 베이커리에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고 업장에서 1년 조금 넘게 일을 하다가 너무 좋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너무너무 서로 잘 맞고 좋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어가지고 그만두게 됐었죠. 일을 해보고 나니까 뭔가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살리지 않으면 너무 아깝고 뭐를 어떻게 해볼까? 다른 베이커리로 이직을 할까? 아니면 내가 이걸로 뭔가 다른 걸 해볼까? 하다가 고민을 하면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여기저기 다니고 그랬었어요. 집에서 고민만 하다가 원데이 클래스 같은 데 가서 반죽 만지고 이러면 그게 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막 되게 힐링이 되고 뭔가 손으로 만지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빵이 발효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과정이 다 너무 신기하고 더 알고 싶고 이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진짜 몇 날 며칠 밤새 가면서 인스타그램 보고 유튜브로 찾아보고 맨날 밤새 구경하다가 나도 집에서 찍어서 한번 올려볼까 하면서 인스타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너무 길었나? 너무 TMI인가? 뭐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나 계정을 키워볼 거야. 인플루언서가 되겠어. 이러고 시작한 건 아니고 뭔가 배웠고 많이 디깅을 해보고 하니까 뭔가 남겨두지 않으면 아깝고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게 더 커요, 사실. 그래서 조금 찍기 시작하다가 또 한 번 빠지면 미친 듯이 빠지는 성격이어가지고 맨날 밤새고 맨날 이거저거 찾아보고 이거저거 해보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또 혼자 집에서 계속 베이킹 하다가 옛날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기관을 가서 아쉬웠다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보니 내가 지금 이 정도 아는 상태에서 다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 2만 정도 됐을 때 애꿀듀빵 가서 마스터 클래스 수료하고 그러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엄청 지금 얘기가 길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긴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으로 독학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배우셨나요?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게 좀 앞에 제가 했던 말들에 겹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독학은 저는 아니고요. 르꼬르동 블루 먼저 수료를 했고 안녕 느린 토끼 선생님의 클래스도 원데이로 많이 가봤고 라라마멘 김쌤 클래스 원데이로도 많이 가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애꿀듀빵 마스터 클래스를 수료를 했어요. 독학이 전혀 아니고요.
너무 많은 곳에서 배웠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전공이 뭐냐? 저의 전공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실용음악과를 나왔고 보컬을 전공했습니다. 네, 대학을 실용음악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들 하신 게 본업이 뭐냐? 이거에 대한 답을 항상 하기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여태까지. 미술을 하다가 포기하고 대학을 음악으로 가게 됐고, 음악을 해보니 와, 이거 나랑 너무 안 맞는다 싶어서 그것도 포기하고 때려치고 다시 디자인이 하고 싶어서 호주에 갔는데, 다른 영향도 있긴 했지만 아무튼 포기는 제가 한 거니까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게 이거 빵, 이렇게 계속 너무 많이 바꾸고 좀 하나를 진득하게 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 저는 뭐 직장 생활 제대로 해보는 경험도 없고 해가지고 본업이 뭐냐 하면은 항상 저는 본업이 없습니다. 백수입니다. 집에서 그냥 홈베이킹 하는,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태까지는 답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홈베이킹 관련된 것들, 또는 베이킹 관련된 것들, 또는 그냥 일상에 관련된 콘텐츠화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이게 업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게.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빵 공부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도서나 관련 지식 같은 거를 어디서 얻으시는지. 저는 빵 공부는 일단 전문 기관들을 제가 수료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고, 그 외적인 거는 사실 제가 베이킹 관련 서적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그거를 또 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책을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지,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 하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정보가 예전이랑 다르게 많아졌기 때문에 GPT에도 물어보고, 근데 그 100% 믿을 순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뭐 걸러내는 것도 있고, 구글링도 되게 많이 해보고,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많이 알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를 통해서 공부해야지 하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이제 한 번씩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책을 구매를 하고 진짜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처음에 딱 샀을 때 그냥 휘리릭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는 아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답을 아직 못 찾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문득 그 책에 이거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 하면은 책 막 그거 뒤져보고 내용 찾아봐서 한두 줄 있는 거, 그런 거 읽고 좀 이렇습니다. 다음에 레시피는 어떤 방식으로 짜냐, 레시피 짜는 방법이 있냐. 레시피라는 것이 뭐 음식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특히 빵은 더 한정돼 있잖아요. 재료가 물, 밀가루, 소금, 또는 버터, 뭐 계란, 우유 이런 거. 베이스가 되는 진짜 기본 레시피들이 보통 있어요. 이거 이만큼, 이거 비율 이만큼, 이 재료는 이만큼인 베이스 레시피들이 빵마다 다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했고, 어딜 찾아보든 베이스 레시피는 다 있어요. 처음에는 내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진짜 그냥 기본이니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을 저는 먼저 좀 해봤고, 그 과정에서 나는 좀 더 맛이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뭔가 기공이 좀 더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고, 뭐 외관의 색이 어땠으면 좋겠고, 모양은 좀 더 이랬으면 좋겠고
하면서 어쨌든 많이 만들어 보면서 재료를 조금씩 바꿔보고 그다음에 공정을 나한테 맞게 조금 바꿔보고 처음부터 0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씩 다 바꿔보고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시도 끝에 이거 정도면은 괜찮겠는데 하면은 이제 레시피를 인스타나 유튜브에 딱 공개를 하는 거죠. 진짜 이거는 내 레시피라고 해야지 공개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셰프님 제가 배웠던 뭐 클래스나 교육기관의 레시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는 영감을 열의 7은 거의 인스타 외국 계정 찾아보고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 계정, 요리 계정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고 디자인 관련된 그런 계정 집순이라서 그런지 외부에서 영감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조금 거의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고 핀터레스트 막 같은 그런 것들에서도 찾아보고 저는 좀 예쁜 거 보면서 영감을 얻는 스타일. 그게 빵이 꼭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 질문도 정말 많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과 제빵 자격증 있으신가요? 저는 제과 제빵 자격증은 없습니다. 따볼 의향이 있냐라고 하시면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굳이 저한테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게, 클래스, 팝업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저는 가게 할 생각 없어요 이랬었거든요. 왜냐면은 업장에서 일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래서 나는 업장은 죽어도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고 클래스도 내가 무슨 클래스야 난 아직 그런 실력이 못 돼 내가 누굴 가르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팝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니요 전혀 생각 없어요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생각이. 물론 하겠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아닌데 오픈 마인드 정도? 뭐 언젠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 4개 정도 남았는데 질문이 일본에 거주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주를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서울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일본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정말 자주 가긴 하는데 그 이유는 남자친구 와니가 현재 일본에서 도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만난 지 11년 넘었는데 처음부터 아직도 장거리 중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그 핑계로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는 것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해서 만족스럽습니다. MBTI INTJ입니다. 그다음에 빵을 먹으면서 체중 관리 그리고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저 사실 빵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걸 컨텐츠로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생각보다 빵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근육도 다 빠지고 근육이 하나도 없고 운동을 안 하고 막 밀가루 먹고 그냥 밤에 늦게 먹고 하다 보니까 저 완전 거미형 체형이거든요. 거미형 인간이에요. 팔다리 가늘고 배만 왕창 나온. 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좀 키우긴 해야겠다. 그래야 사람같이 살겠다 싶어서 운동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육이 하나도 없어서 어깨도 너무 좁아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피부 관리는 원래 제가 청소년기부터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드름 되게 잘 나고 많이 나고 그런 피부였는데 그래서 어릴 때 여드름 많이 났어가지고
흉도 있고 모공도 막 여기 나비존 모공 대박 크고 그렇답니다. 조명이 엄청 세가지고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까이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피부는 아니에요. 원래 약간 복합성 아니면 좀 지성 이쪽이었는데 건조해졌어요. 몸이 나이가 들어서 건조해진 건지 맵고 단 거 이런 거 먹었을 때 다음날 바로 뾰루지 올라오고 여드름 나고 그러는데 빵은 그런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 국내 빵집 투어 생각이 있으신가요? 최애 빵집이 있으신가요? 국내 빵집 투어 생각 완전 있어요. 근데 뭐랄까 좀 부끄러워요 아직. 밖에서 이렇게 핸드폰 들고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좀 나아진 게 뭐냐면은 어쨌든 그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덜 부끄럽다고 해야 할까나. 최애 빵집은 국내 빵집 투어를 못해서 그런지 없어요 아직. 근데 국내 빵집 투어 너무 하고 싶은데 아직 조금 부끄럽다가 마지막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Q&A 영상 첫 소개 룸투어 영상이고 또 구독자 1만을 달성했기도 하고 혹시 1만 되지 않을까 하면서 미리 제가 제 돈 재산으로 준비해둔 진짜 별거 아닌 대박 소소한 선물이 있거든요. 그거예요. 이 덧가루 봉 티볼 여쭤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 제가 엄청 잘 쓰고 있기도 하고 혹시 Q&A 영상 찍게 되면 구독자 이벤트 해보고 싶어가지고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작은 거지만 소량 6개, 6분께 드릴 거 제가 사놨어요. 근데 대박인 거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협찬 받았던 피자 오븐 있잖아요. 오놀드 코리아에서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이벤트 선물 주신다고 해주셔가지고 구독자 이벤트 처음인데 너무 대박적인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정말 기쁜 상황입니다. 댓글 이벤트로 진행을 해볼 건데 업로드했던 피자 쇼폼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봐보시고 저는 정말 만족했던 피자 오븐인데 그 오놀드 피자 오븐 한 대를 한 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놀드 핸드믹서 있어요. 핸드믹서 3대 3분께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6분께 요 티볼을 드릴 수 있어서 총 10분인데 댓글에 오놀드 제품에 대한 기대평을 정성스럽게 남겨주시는 분들 또는 저에게 응원의 댓글을 정말 정성스럽게 써주시는 분들 위주로 추첨해서 선물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를 오랫동안 하면서 꾸준히 아직까지도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뭔가를 찾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응원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덧가루봉으로 응원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구독자 이벤트 관련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로 정리해서 올려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